여러분, 산속 계곡에서 산삼을 건지려다 귀신을 낚아 올린 산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날 밤 약초꾼 두만의 그물에 걸린 것은 천년 묵은 산삼도 잉어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비단 모자 하나. 그런데 그 모자를 쓰는 순간 머리 위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사람 머리 위에 올라와 보네. 그날 이후 사내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굶주리던 약초꾼은 양반들의 비밀을 꿰뚫어보는 사람으로 변했고 탐관오리의 장부를 폭로해 마을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성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했지요. 저승은 심심하다. 난 이승이 더 재밌다. 결국 두 사람은 귀신과 인간이 함께 운영하는 기묘한 주막을 열게 됩니다. 손님들의 속마음이 모조리 들리는 곳, 억울한 자는 웃고 죄 지은 자는 도망치는 곳.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 하나 잘못 만났다 팔자가 뒤집힌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누우셔서 들으셔도 좋고 눈을 감고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옛날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머리 위에 귀신을 이고 살게 된 사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두만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 끝자락 돌담 하나 없는 초가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친척이라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노총각 약초꾼. 나이는 30을 훌쩍 넘겼지만 장가를 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고 집이 좁았고 무엇보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삶을. 아침이면 산으로 올라갔고 해지면 내려왔습니다. 약초를 캐고 말리고 묶어서 장터로 가져갔습니다. 팔리면 곡식을 사고 안 팔리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는지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두만은 깊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귀한 약초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물을 들고 계곡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약초를 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물을 들이웠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물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큰 놈이다. 두만은 숨을 고르며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그물이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약초도 물고기도 없었습니다. 낡은 비단 모자 하나뿐이었습니다. 두만은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젖어 무거워진 모자는 옛날 궁중에서나 쓰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은 해지고 색은 발에 있었지만 수놓인 무늬만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게 뭐람?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모자를 털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100년 만에 햇빛이네.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두만은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놓쳤고 모자는 풀밭 위로 굴러갔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왜 그리 놀라나. 사람이 그렇게 약하면 어디 가서 살아. 두만은 입술이 바짝 마른 채로 모자를 응시했습니다. 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요? 연하라 하오. 생전에 궁중 악사였지. 두만은 숨을 삼켰습니다. 궁중 악사. 그것도 여인이. 그런 사람이 왜 이 깊은 계곡 물속에 모자만 남겨둔 채 떠돌고 있단 말입니까? 귀신이요? 그렇다면 그렇다 하지. 연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슬픔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모든 감정을 써버린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두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할지 모자를 다시 물에 던져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자. 내 사는 꼴 좀 보자. 연화가 말했습니다.
두만은 천천히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초가집으로 돌아왔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모자 속에서 목소리만 흘러나왔을 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냐? 부엌에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장독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빨지 않은 옷가지가 쌓여 있었고 마루에는 벗어둔 집신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습니다. 두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만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새벽이면 청소를 하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낮이면 약초를 더 캐라는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밤이면 글을 읽으라고 했고 제대로 읽지 못하면 다시 읽으라고 했습니다. 두만은 투덜댔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붙었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이 조금씩 단정해졌습니다. 약초가 더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약초를 믿고 사갔습니다. 두만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 자신의 하루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귀신이든 환청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만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이곳에 머무는 이유가 단순한 인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원한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원한의 끝에 이 마을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만은 이제 모자를 머리에 쓴 채로 다녔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두만은 약초를 광주리에 담아 등에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연화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깨어 있다는 것을,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곡식 파는 사람, 생선 파는 사람, 옷감 파는 사람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만은 구석 자리에 자리를 폈습니다. 약초를 펼쳐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이거 얼마요? 20냥입니다.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만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흥정은 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장터 입구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두만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참봉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사람, 가장 많은 곡식을 거두는 사람, 가장 높은 곳에 집을 지은 사람. 백참봉은 하인 둘을 앞세우고 느릿하게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두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양반. 연화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두만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남의 논문서 훔쳐 숨겨두고는 점잖은 척은. 목소리가 두만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참봉도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지금 뭐라 했나? 백참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만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가 그의 입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서고 바닥 세 번째 널빤지 아래 붉은 보자기에 싼 장부. 그 안에 적힌 사람 이름이 몇이나 돼요? 백참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인들이 두만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백참봉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미친놈 같으니 백참봉은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약초꾼이 뭘 안 거야? 백참봉 얼굴 봤어? 뭔가 있는 거 아냐? 두만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터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두만은 모자를 벗어 던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소. 연화는 웃었습니다. 죽긴. 저자가 더 겁먹었어. 대체 무슨 일이오? 왜 그런 말을 한 거요? 연화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자가 날 죽였어. 두만은 숨이 멎었습니다. 백참봉이 당신을
궁에 있을 때였지. 난 악사였고 저자는 악기를 납품하는 상인이었어. 그런데 저자가 궁에 바친 악기가 불량품이었지. 난 그걸 알았고 상관에게 말했어. 연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도 안 돼서 난 도둑으로 물렸어. 악기를 훔쳤다고. 궁에서 쫓겨났고 재산도 빼앗겼어. 결국 이 마을로 흘러왔지. 두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강가에서 죽었어. 누가 밀었는지는 몰라. 하지만 그날 저자의 하인을 봤어. 분명히. 모자는 바닥에 놓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떠나지 못했어. 이 모자에 묶인 채로. 물속에서 100년을 기다렸지. 두마는 천천히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복수를 하려는 거요? 복수라기보단 연화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어. 내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 그게 세상에 알려지길 바라. 두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두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백참봉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 창백한 표정, 그 재빠른 걸음,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두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약초꾼 어르신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오.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소를 찾고 싶소.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오. 두만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속삭였습니다. 뒷산 계곡. 나무에 묶여 있어. 도둑이 숨겨둔 거야. 두만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농부가 달려갔고 한 시즌 뒤 소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곳에 있었소. 대체 어떻게 아신 거요? 두만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약초꾼이 신통한 능력을 가졌다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준다고, 도둑의 정체도 알아맞힌다고.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연화는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생전에 궁중을 드나들며 들었던 권력자들의 비밀, 죽은 뒤 떠돌며 목격했던 인간들의 속내. 귀신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두만은 점점 이름을 얻었습니다. 약초꾼에서 마을의 해결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조금씩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로 곡식을, 돈을, 때로는 술을 가져왔습니다. 두만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그러나 두만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문이 누구의 귀에 가장 먼저 들어갈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지. 백참봉의 저택에서는 밤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두만의 집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는 사람, 도둑을 잡으려는 사람, 숨겨둔 재산의 위치를 알고 싶은 사람. 두만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이웃집 다 훔쳐갔어. 저 여인 남편 몰래 곡식 팔아서 친정에 보냈지. 저 영감 빚 갚을 돈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모두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만을 신통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서워했고 어떤 이들은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백참봉이었습니다. 그는 두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택 안에서, 장터에서, 마을 어귀에서.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하인들을 보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약초꾼이 뭘 하는지 낱낱이 보고하라.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만은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백참봉의 하인이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뵙자 하십니다. 두만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로? 그냥 오시면 됩니다. 하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두만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연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봐. 저자가 뭘 원하는지 봐야지. 두만은 하인을 따라갔습니다. 백참봉의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기와집이었고 담장도 높았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나타났습니다. 백참봉은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두만은 마루 아래에 섰습니다. 백찬봉은 찻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요즘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더군. 그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네를 찾는다며? 신통하다고들 하더군. 두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찬봉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무엇입니까? 자네가 장터에서 한 말, 그게 어디서 나온 건가? 두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백찬봉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고 바닥 세 번째 널빤지, 붉은 보자기, 장부. 자네가 직접 본 건가? 아니면 누가 일러준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짓말 말게. 백찬봉이 일어섰습니다. 자네 같은 약조꾼이 그런 걸 알 리 없어. 누가 시킨 거야? 누가 자네에게 말했나? 두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가 속삭였습니다.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백찬봉은 한참을 두만을 노려보았습니다. 좋아. 말하기 싫으면 말게. 하지만 잘 들어. 앞으로 내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말게. 자네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두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봐도 좋네. 백찬봉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만은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두만은 모자를 벗어 던졌습니다. 이러다 죽겠소. 연화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자가 날 노리고 있소. 이젠 어떻게 하려는 거요? 미안해. 연화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물러설 수 없어. 저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증거를 없애려 할 거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오? 내가 유일한 증인이야. 두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본 적 없소. 당신이 말해준 것뿐이오. 그래도 넌 말했어. 사람들 앞에서. 그걸로 충분해. 두만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만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래? 들으라면 들어야죠. 궁에 있을 때 나는 행복했어. 음악을 좋아했고 악기를 다루는 게 즐거웠어. 매일 연주했지. 임금님 앞에서도 대신들 앞에서도. 연화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백찬봉을 만났어. 그땐 그냥 악기 상인이었지. 궁에 가야금을 납품했어. 근데 그 가야금이 이상했어. 소리가 제대로 안 났어. 줄이 자꾸 끊어졌어. 그래서 난 상관에게 말했어. 이 악기는 쓸 수 없다고.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해야 한다고. 연화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만에 난 도둑이 됐어. 궁의 은그릇을 훔쳤다고. 누가 내 방에 숨겨뒀는지도 몰라. 그냥 하루아침에 도둑이 됐어. 두만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궁에서도 쫓겨나고 갈 곳이 없었어. 그래서 이 마을로 왔지. 백찬봉이 이곳 출신이라는 걸 알았거든. 복수하려고 온 건 아니야. 그냥 따지고 싶었어. 왜 나한테 그랬냐고. 그래서 찾아갔소? 아니, 용기가 없었어. 그냥 강가에서 살았어. 빨래도 해주고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지. 연화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느 날 밤 강가를 걷고 있었어. 그때 누군가 뒤에서 밀었어. 물에 빠졌고 그대로 죽었어. 범인을 봤소? 아니. 하지만 그날 백찬봉 저택 쪽에서 사람 그림자를 봤어. 하인 같았어. 분명히. 두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증거는 없소? 장부가 증거야. 그 안에 내 이름도 있어. 내게서 빼앗은 재산 목록이 다른 사람들 것도 있을 거야. 두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장부를 세상에 내놓고 싶소? 응.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요?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만은 꿈을 꾸었습니다. 강물에 빠진 여인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두만은 그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점점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두만이 깨어났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혼자 할게. 어떻게? 방법이 있어. 두마는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돕겠소. 연화는 놀란 듯 했습니다. 왜? 당신이 외로워 보여서. 두마는 모자를 머리에 썼습니다. 그날부터 두마는 백참봉 저택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조심스럽게 언제 들어갈지 어떻게 장부를 찾을지 연화와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두마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백참봉 역시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닷새가 지났습니다. 두마는 백참봉의 저택 주변을 돌았습니다. 멀리서 눈에 띄지 않게 약초를 캐러 가는 척, 길을 지나가는 척. 담장의 높이를 보았고 대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하인들이 언제 드나드는지, 불이 언제 꺼지는지도 지켜보았습니다. 연화가 속삭였습니다. 서고는 사랑채 뒤쪽에 있어. 작은 건물이야. 창문이 하나 있고 문은 나무 빗장으로 잠겨 있을 거야. 들어가 본 적 있소? 아니. 하지만 생전에 그 집 하인이 말하는 걸 들었어. 주인 어른이 밤마다 서고에 들어간다고. 두마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장부가 거기 있을까요? 있어. 분명히. 며칠을 더 지켜본 끝에 두마는 날을 정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마는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안 해도 돼. 연화가 말했습니다. 아니오. 하겠소. 왜 그래? 내가 할 이유는 없어. 두마는 모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당신이 억울해서요. 연화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마는 검은 옷을 걸쳤습니다. 신발도 헝겊으로 감쌌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백참봉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밑에 섰습니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담장 왼쪽 끝으로 가. 거기 나무가 있어.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마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나무를 찾았고 가지를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섰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사랑채에도 안채에도. 두마는 담장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고는 저쪽이야. 사랑채 뒤로 돌아. 두마는 몸을 낮추고 움직였습니다. 사랑채를 지나 뒤쪽으로 돌았습니다. 작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나무 빗장만 걸려 있었습니다. 두마는 빗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두마는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고 작은 등잔에 옮겼습니다. 서고 안이 드러났습니다.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을 따라 선반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책과 문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이야. 세 번째 널빤지. 연화가 말했습니다. 두마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널빤지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흔들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널빤지가 움직였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두마는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장부였습니다. 가죽으로 묶인 두꺼운 장부. 펼쳐보았습니다.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땅의 위치도 함께. 연화. 당신 이름도 있소. 봤어.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마는 장부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널빤지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마는 얼어붙었습니다. 등잔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서고에 불빛이 보였다. 도둑이다. 두만은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횃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인 셋이 서 있었습니다. 잡아라. 두만은 도망치려 했지만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팔을 붙잡혔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장부가 품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인 하나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져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참봉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부를 받아들고 펼쳐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나? 두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참봉이 장부를 덮었습니다. 마당으로 끌고 나가라. 하인들이 두만을 끌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백참봉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네 참 어리석은 사람이군. 내가 경고했잖아. 조심하라고. 백참봉은 장부를 하인에게 건넸습니다. 불에 태워라. 안 돼. 두만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들고 사랑채 쪽으로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갑자기 세차게 횃불이 꺼졌습니다. 모두 동시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뭐야? 불이 왜 꺼졌어? 하인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백참봉.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는 공중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나를 기억하느냐? 백참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냐? 궁의 악사 연하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기왓장이 덜컹거렸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가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다. 그건. 네가 나를 이 마을로 쫓아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강물에 빠뜨려 죽였다. 백참봉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난 안 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거짓말 마라. 바람이 멈췄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연화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휘 귀신이다. 도망쳐. 하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백참봉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숨긴 죄를 세상이 알 것이다. 제발. 제발 살려줘. 살려달라고? 연화가 웃었습니다. 난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당에 쓰러진 두만을 보았고 떨고 있는 백참봉을 보았고 공중에 떠 있는 연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떨어뜨린 장부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 땅 문서다. 내 이름도 여기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장부를 돌려보았습니다. 분노가 퍼졌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바람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아무도 잊지 못했습니다. 두만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모자는 여전히 머리에 있었습니다. 연화가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두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만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연화의 한이 진짜로 풀리려면 아직 한 가지가 남았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뒤집혔습니다. 장부가 사람들 손을 거쳐 돌아다녔고 그 안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20집이 넘었습니다. 땅을 빼앗긴 사람, 빚을 조작당한 사람, 억울하게 재산을 잃은 사람. 모두 백참봉의 손에 당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관가로 몰려갔습니다. 이자를 벌해야 합니다. 우리 땅을 돌려주십시오. 아전들이 나서서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소식은 고을 원님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백참봉은 저택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하인들도 모두 내보냈습니다. 혼자 사랑채에 앉아 술만 마셨습니다. 밤이면 헛소리를 했습니다. 나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귀신이 나타났어.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새어나오는 신음 같은 목소리를. 두만은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몸은 성한 편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연화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아, 두만이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소. 당신 원한도 풀렸을 거요. 사람들이 모두 알았소. 백참봉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이 억울했다는 것도. 연화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이야. 뭐가 남았소? 진짜 원하는 다른 곳에 있어. 두만은 모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오? 연화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백참봉이 날 죽인 건 맞아. 하지만 직접 손을 쓴 건 아니야. 그럼 하인을 시켰어. 그날 밤 강가에서 날 밀어 넣은 사람. 두만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하인이 누군지 아시오? 몰라. 얼굴을 보지 못했어. 그냥 뒤에서 밀렸어. 물에 빠졌고 허우적대다가 그대로. 그럼 어떻게 찾을 거요? 백참봉이 알아. 연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자가 시킨 거니까. 분명히 알고 있어. 이틀 뒤였습니다. 관가에서 포졸들이 왔습니다. 백참봉을 잡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저택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라. 관가의 명이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랑채로 갔습니다. 백참봉은 그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술독이 엎어져 있었고 바닥은 술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자를 데려가라. 포졸들이 백참봉을 끌고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욕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백참봉은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두만은 관가로 불려갔습니다. 원님이 직접 보겠다고 했습니다. 두만은 떨리는 마음으로 관가에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나이든 양반이었습니다. 수염이 길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자네가 약초꾼 두만인가? 예, 그렇습니다. 장부를 찾아낸 사람이 자네라 들었네. 예, 원님은 두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았나? 두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화가 속삭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귀신이 알려줬습니다. 원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귀신? 예. 생전에 백참봉에게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혼이 저를 도왔습니다. 원님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귀신이 지금도 자네 곁에 있나? 두만은 모자를 만졌습니다. 예, 원님이 일어섰습니다. 귀신에게 물어보게. 백참봉이 저지른 일 중에 혹시 살인이 있었는가? 두만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있어. 나를 죽였어. 강물에 밀어 넣었어. 두만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하인이 증인입니다. 백참봉이 시킨 하인이. 그 하인의 이름은? 연화가 말했습니다. 몰라. 하지만 백참봉은 알아. 두만이 전했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백참봉을 추궁하겠네. 이틀 뒤였습니다. 백참봉은 옥에 갇혔습니다. 원님이 친히 신문했습니다. 땅 문서 조작한 일은 이미 드러났다. 인정하느냐? 백참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살인은 어떠한가? 백참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인이라뇨? 궁의 악사였던 연하라는 여인. 그녀를 죽였다는데? 백참봉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 마라. 내가 시킨 하인이 있지 않느냐?
저는 아무것도. 원님이 책상을 쳤습니다. 풀어라. 누구를 시켰느냐? 백참봉은 떨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돌이입니다. 복돌이. 제 하인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그자에게 시켰습니다. 지금 그자는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일을 치른 뒤 돈을 주고 내보냈습니다. 그 뒤론 소식이 없습니다. 원님은 아전에게 명했습니다. 복돌이라는 자를 찾아라. 이 고을안은 물론이고 주변 고을까지 뒤져서라도 찾아내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두만은 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연화가 말했습니다. 복돌이. 그 이름 기억나. 기억나오? 그날 밤 그자의 목소리를 들었어. 분명히 주인 어른 명대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두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야 해. 그자가 입을 열어야 내 한이 풀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돌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전들이 사방을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미 죽었을 거야. 아니면 먼 곳으로 도망갔겠지. 두만은 불안했습니다. 연화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두만이 물었습니다. 만약 복돌이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연화는 오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내 한이 남아. 그럼 떠나지 못해. 계속 이곳에 묶여 있어. 두만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복수요? 아니면 진실이요? 진실이야. 연화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난 그냥 내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걸 밝히고 싶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그게 세상에 알려지면 그럼 남 편히 갈 수 있어. 두만은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꼭 찾겠소. 복돌이를. 어떻게? 모르겠소.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겠소. 그날 밤부터 두만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백참봉 저택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복돌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복돌이요. 기억나죠? 키가 작고 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글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아무도 복돌이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두만은 지쳤습니다. 연화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두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사람들을 만났고 물었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두만을 찾아왔습니다. 복돌이를 찾는다고? 예. 혹시 아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자라면 이웃 고을 절에 있을 거야. 두만의 눈이 빛났습니다. 절이요? 그래. 10년 전쯤 그곳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 머리를 깎고 중이 됐다던데. 두만은 즉시 길을 나섰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날 수 있겠네. 두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이웃 고을로 향하는 길을. 그러나 두만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복돌이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다가올수록 연화와의 이별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별이 얼마나 쓸쓸할지. 이틀을 걸었습니다. 이웃 고을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산 하나를 넘고 강을 따라 내려가야 했습니다. 두만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연화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오랜 세월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절이 보였습니다. 작은 절이었습니다. 기와는 낡았고 담장도 허물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두만은 절 앞에 섰습니다. 들어갈까요? 응.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만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중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복돌이라는, 아니, 10년 전쯤 이곳에 들어온 중을 찾습니다. 젊은 중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번명이 해안 스님이십니다.
안으로 드십시오. 두만은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지나 요사채로 향했습니다. 한 노승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은 야위었습니다. 눈을 감고 연부를 외고 있었습니다. 스님, 젊은 중이 불렀습니다. 노승이 눈을 떴습니다. 손님이십니까? 예. 스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노승은 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조용히.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만은 놀랐습니다. 저를요? 아닙니다. 이날을. 노승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젊은 중에게 말했습니다. 물러가 있거라. 젊은 중이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두만과 노승만 남았습니다. 노승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두만은 앉았습니다. 노승도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머리에 쓴 모자. 두만은 깜짝 놀라 모자를 만졌습니다. 이게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두만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노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연하 아가씨. 맞습니까? 연화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복돌이냐? 노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만은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10년을 찾았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날 죽였다. 노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노승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 어른의 명이었습니다. 그게 이유냐? 아닙니다. 노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입니다. 제 손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그럼 인정하는 거냐? 예. 노승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당신을 강가로 불러냈습니다. 주인 어른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섰을 때 저는 뒤에서 밀었습니다. 연화는 말이 없었습니다. 노승이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댔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연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 그랬느냐? 노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주인 어른을 거역하면 저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날 죽인 거냐? 예. 노승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연화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만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노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가로 가자. 네가 직접 말해야 한다. 백찬봉이 시켰다고. 네가 나를 죽였다고.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느냐?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이미 도망쳤습니다.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노승은 일어났습니다. 가사를 벗었습니다. 가시죠. 두만과 노승은 절을 나섰습니다. 밤길을 걸었습니다. 노승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두만은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을 걸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관가로 갔습니다. 원님에게 노승을 넘겼습니다. 이자가 복돌이입니다. 연화를 죽인 사람입니다. 원님은 놀랐습니다. 정말인가? 예. 직접 물어보십시오. 원님은 노승을 신문했습니다. 노승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백찬봉이 시킨 일, 연화를 강가로 불러낸 일, 물에 밀어넣은 일,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하라. 아전이 붓을 들었습니다. 노승의 진술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노승에게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이자를 옥에 가두라. 포졸들이 노승을 끌고 갔습니다.
노승은 끌려가면서 두만을 보았습니다. 연하 아가씨,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뭐냐? 제가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말해라. 10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물속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연화는 말이 없었습니다. 노승이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편해질 것 같습니다. 노승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두만은 관가를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끝났어. 예, 이제 내 한이 풀렸어. 세상이 알았어. 내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것을,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두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왜 말이 없어? 당신이 떠날 것 같아서요. 연화는 웃었습니다. 떠나야지. 이제 갈 수 있어. 언제요? 두만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럼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요. 아직 아니야. 조금 더 있을게. 왜요? 너랑 있고 싶어서. 두만은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화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뭐가요? 나를 도와줘서.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두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자를 꼭 잡고 걸었습니다. 사흘 뒤 관가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백참봉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노승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연하와의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두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연화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두만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떠나는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그리고 그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두만은 평소처럼 약초를 캤습니다. 산에 올랐고 풀을 뜯었고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모자 속에 있었습니다. 말은 줄었지만 가끔 두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조심해. 그 풀은 독이 있어. 집에 가면 저녁 뭐 먹을 거야? 평범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만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나날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두만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떠나실 거요? 연화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때가 되면 알 것 같아. 어떻게 가는 거요? 그것도 몰라.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 어딘가로. 두만은 모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소? 응. 두렵지 않아. 왜요? 한이 풀렸으니까. 이제 갈 수 있어. 편히. 두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두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연화가 도와주는 일도 적어졌습니다. 연아, 저 사람 잃어버린 소 어디 있는지 아시오? 모르겠어. 잘 안 보여. 왜요? 힘이 빠지는 것 같아. 점점. 두만은 불안했습니다. 연화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두만은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두만아. 예,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 두만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내일 아침. 해 뜰 때. 두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들을게요. 고마웠어. 정말로. 저야말로요. 당신 덕분에 제 삶이 바뀌었소. 너도 내 삶을, 아니 죽음을 바꿔줬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연화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 외로웠지? 예, 나도 외로웠어. 100년 동안. 이제 외롭지 않소? 응.
덕분에 두마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이제 외롭지 않았는데. 당신이 가시면 또 외로워질 것 같소. 연화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 마을 사람들이. 너를 찾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리고 말이야. 연화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떠나도 너는 기억할 거잖아. 나를. 그럼 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야. 두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지 않겠소. 고마워.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마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연화도 말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바람이 불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두마나. 예. 나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두마는 일어났습니다. 모자를 벗어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잘 가시오. 너도 잘 살아. 예. 약초방 잘 꾸려. 사람들 잘 도와줘. 그러겠소. 그리고 연화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행복해. 두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도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첫 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모자에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희미하게 따뜻하게 연화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체는 없었지만 형체는 보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두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두마나. 두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끝부터 조금씩. 잘 있어. 당신도. 빛이 점점 옅어졌습니다. 연화의 모습도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자는 두만의 손에 남았습니다. 낡고 해진 빈 모자. 두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만은 천천히 모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루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길어왔고 불을 지폈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남긴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마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약초를 펼쳐놓고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한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 약초 얼마예요? 열량입니다. 비싸네요. 좋은 약초입니다. 기침에 잘 듣습니다. 안악은 고민하다가 샀습니다. 두마는 정성껏 약초를 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물에 달여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2번. 고맙습니다. 안악이 돌아갔습니다. 두마는 혼자 웃었습니다. 연화가 가르쳐준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두만을 찾았습니다. 신통한 능력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하고 정직한 약초꾼이라고. 두만은 작은 약초방을 열었습니다. 초가집 한쪽을 고쳐서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약초를 팔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혼이 돕는 약방. 처음엔 귀신이 돕는 약방이라는 뜻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약방. 마음을 담아 돕는 약방. 두마는 그 이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마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모자를 꺼내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소, 연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녀가 편히 쉬고 있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두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습니다. 두마는 약초를 캤고 사람들을 도왔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기억이 있었고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마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그것이 연화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밤하늘의 별이 빛났습니다. 두만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 중 하나가 연화일지도 모른다고. 편히 빛나고 있는 별. 두만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있소, 연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두만은 살아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게 누군가를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기억되며 그렇게 마을의 약초꾼은 늙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아이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두만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두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무덤 옆에는 낡은 모자 하나를 함께 묻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무덤 위로 두 개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하나는 약초꾼의 혼, 하나는 오래전 떠난 여인의 혼. 두 빛은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나란히.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자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약초꾼과 귀신의 이야기를. 외로움과 인연의 이야기를. 한이 풀리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평화를 찾은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이 바뀌어도, 혼이 돕는 약방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외로운 밤에, 잠들기 전에, 조용히. 그렇게 해서 머리 위에 귀신을 이고 살게 된 약초꾼 두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사내는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었고, 원한에 묶여 떠돌던 여귀연화는 복수를 내려놓고 웃음을 되찾았지요. 성불할 기회가 왔지만 연화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승은 심심하다. 난 이승에서 더 할 일이 있다. 결국 두 사람은 술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작은 주막을 열었고, 그곳은 속마음을 숨긴 자는 발길을 돌리고 억울한 자는 눈물을 놓고 가는 기묘하지만 따뜻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존재, 서로를 바꾸어 놓은 인연. 어쩌면 우리 삶에도 생각지 못한 인연 하나가 팔자를 바꾸어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편안한 밤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옛날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와 더 깊은 밤을 만듭니다.